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적 개선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 된다면 이제 주가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 전체 매출 비중에 지금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있고요. 국내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의 규모는 작지만 작은 해외 매출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주주님들이 염려하시는 이 주가도 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내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사가 체질이 바뀌지 않을까. 특별한 기업 강의, 기업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히우박스 대표 남운성입니다. 지금 히우박스는 영상인식 AI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인식 AI 요소 중에서 이제 얼굴인식이라는 영역은 세계적으로 탑티어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알고 계신 인천공항이나 정부 기관들의 물리적인 출입 인증을 위한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하는 신원 인증의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하고, 혹은 글로벌 국내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시에 보안을 위한 그런 용도로도 이런 영상인식 AI 기술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의 어떤 객체들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공공에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상인식 AI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LLM, 챗GPT 이렇게 얘기하면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제 자동으로 사람처럼 생성하는 기능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여러 요소들을 보면 사람의 눈처럼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인식하는 AI 영역이 이제 저희의 영역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공항이나 정부청사나 기업의 이런 물리적인 건물 같은 곳에서는 사람의 출입을 기존의 어떤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나갈 때 얼굴을 가지고 인식하는 기술들이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고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이제 그 영역들이 원래 CU박스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영역이고, 이 AI로 얼굴 인식이 잘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훌륭한 레퍼런스를 넘어서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B2B의 경우에 기업들 역시 이제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혹은 사무실에 있다 할지라도 내부 통제를 위해서 권한이 허용된 사람에게 그 권한만 열어줘야 되는 경우에 본인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혹은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촬영하는 이상행위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차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로도 이제 B2B로도 저희들 솔루션이 작년부터 저희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직접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로서 이 KYC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해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이런 영상인식 서비스 같은 것들도 금융이라든지 기업에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물리적인 이런 출입 인증 외에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영상인식 기술들도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들 같은 것도 사람이 어떤 물품들을 인식하고 포장하고 옮기고 하던 것들을 로봇의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물건들을 인식하고 그 물건들을 이제 옮기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공항이나 정부기관의 출입 인증을 얼굴로 사용하는 영역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기업 B2B의 이 다양한 형태의 보안이나 혹은 제조나 물류 형태에서 사람의 눈처럼 물건을 인식해서 패킹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정도에 저희가 그 얼굴의 데이터와 또 생성인식 AI를 활용을 해서 내 프로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만 주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옷을 착장한 상태의 내 프로필용 사진을 생성하는 유료 서비스를 B2C로 이제 미국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이제 유료 결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영역이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B2G, 이 공공 영역의 물리적인 출입 인증에 저희 기술이 쓰였다면 지금은 기업의 B2B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이제는 B2C의 어떤 유료 결제까지 가능한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로까지 이 사업 영역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CU박스가 상장을 전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요즘 또 저희 주주님들도 그러시고 또 어쨌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대표이사로서 상장된 회사의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대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뭐 주가가 내린다, 어째서 내린다 이런 분석보다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실적을 개선을 해서 회사가 성장한다는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실적 개선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 된다면 이제 주가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매출이 B2G에서 저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3, 4년간을 보면 성장을 완만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성장 자체가 이제 B2G, 즉 국내의 공공 영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저희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내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들 전체 매출 비중에 지금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을 포함해서 국내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출의 규모는 작지만 작은 해외 매출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어쩌면 이제 저희가 10% 전년도 매출의 10%가 넘어야 공시할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매출들이 이제 저희가 하반기 내년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걸로 지금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CU박스가 전혀 한 적이 없던 B2C, 이제 최종 엔드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 결제가 되는 모델을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성장시켜서 회사의 체질도 좀 개선을 하고 실제로 반전이 되어서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주주님들이 염려하시는 이 주가도 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이제 주로 공공 영역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들로 매출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정부의 어떤 검증된 사업들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공급한 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천공항이나 우리나라의 정부청사나 이런 기관들에 공급한 레퍼런스는 해외 유수의 공장이나 기관에도 여전히 통하는 그런 레퍼런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 공공의 매출을 저희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의 그런 정부 기관들에 공급을 해서 매출을 좀 폭발적으로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경험을 보면 특정 나라의 우연한 기회에 들어온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영업적인 활동을 하면 성사되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6월까지 한 1년 정도 저희가 했던 그 해외 영업적인 노력은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해외 기업들을 찾아서 뭐 예를 들면 공항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IT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프로덕트를 파트너십을 맺어서 디스트리뷰터로 계약을 하고 그들이 그 나라의 어떤 공공의 저희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만드는 사실을 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리는 거죠. MOU부터 시작해서 디스트리뷰터 계약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 제품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그들 나라의 공공의 제품을 공급할 때 함께 가서 제품을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요.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일본, 탄자니아 이런 다양한 나라의 활동들을 통해서 상당한 그 디스트리뷰터 계약들을 저희가 했고 실제 아까 작은 매출들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들 나라에 영업을 하고 작은 매출건들을 저희에게 이제 발주를 해서 작은 계약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이제 B2B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의 그 진안이라는 파트너는 자신들이 자본금을 넣어서 회사를 만들고 이제 CUID라고 하는 저희들의 그 얼굴과 신분증을 비교하는 신원 인증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엔진에서 추가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마케팅 세일즈를 하는 회사를 지금 만들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B2B의 저희의 솔루션 역시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로컬라이제이션해서 각각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유통망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통 MOU 같은 건 공개할 수 있지만 어떤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NDA들은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상당히 영업적으로 또 매출을 내기 위해서 많이 진전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대전에 그 카이스트 로보틱스의 박사들 4명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 연구소를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는 2년 정도 저희가 R&D에 투자하고 제품을 개발을 해서 약 20명 정도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앞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예를 들어 물류의 창고라든지 제조 공장에 가면 다양한 물건들과 상황들을 판단하고 인식을 해서 때로는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포장하거나 그렇게 박스가 포장된 제품을 또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로봇 기술들은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 영상인식 AI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거나 그리고 그 물건을 짚기 위한 영상의 정보들을 또 수집하는 이런 AI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지난 2년간 개발을 해와서 현재는 특정한 그 물류 창고에 로봇을 통해서 물품을 인식을 하고 물품을 포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다양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물류와 제조 기반에 역시 동일한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형태의 레퍼런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인식의 요소들 중에서 얼굴 인식으로 기존에 주로 공공에서 정부 사업을 많이 하다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업에 필요한 보안이나 인증 서비스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제조 기반이나 물류 공장에 이 산업 현장에 로봇에 활용되는 영상인식 AI 기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AI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R&D에 상당한 투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한 엔비디아 GPU 서버 같은 것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개발과 제품화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주주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의 그 성장 곡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오지 않고 또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비용 구조가 좀 높고 이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단면을 좀 잘라보면 저희가 지난 한 4년간 투자를 받고 노력해왔던 이 R&D의 성과들이 솔루션과 제품으로 만들어졌고 단지 만들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레퍼런스가 생겨서 사업이 좀 성장하기 위한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거든요. 올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새로이 진입했던 이런 사업 영역들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이런 여러 사업 영역들이 이제는 국내라는 제한된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노력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성과가 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법적 제약이 많지요. 근데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뭐 GDPR 같은 것들이 통용되는 EU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풀어달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지난 3, 4년간 정부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국내 그 AI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도 만들고 정책적인 과제 자금을 지원을 해서 기업들과 함께 이제 공공에 많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자금들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혜택을 저희는 좀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더 모으고 더 많은 작업을 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법적 제약 때문에 저희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해외 진출을 하면서 누리는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해외 파트너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 영역이나 그들의 공공사업 영역에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했던 데이터들을 그들이 수집, 정제, 라벨링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현재 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생각은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그들과의 협업 아래 합법적으로 좀 수집, 가공,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 이슈는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이라는 주제 하나만 놓고 보면 저희가 국내 사람들, 한국인 데이터만 가지고 한국 사람만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만 하더라도 그 얼굴 인식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탑티어로서 얼굴 인식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도 글로벌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인종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들을 지난 10여 년 가까이 해왔고, 그런 결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진을 그대로 해외에 가지고 나가도 그 나라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전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글로벌 테스트가 있거든요. 미국 표준기술연구원 NIST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FRVT라고 하는 얼굴인식 벤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상위에 항상 랭크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나라의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의 데이터로 이미 테스트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데 지금 사실 걸림돌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얼굴 인식이라는 주제로 제안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영상 인식 AI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카메라를 통해서 들여다 보이는 모든 객체들을 인식하는 기술이 영상 인식 AI거든요. 실제 저희 사업의 영역이 아까도 소개드린 것처럼 뭐 로봇을 통해서 어떤 사물 객체도 인식을 하고, 사람의 얼굴도 인식을 하고, 차량도 인식을 하고, 또 상황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인식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얼굴 인식을 통한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저희 회사를 바라볼 때 얼굴 인식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는 걸 보면 이제 영상 인식 AI로 저희가 확실히 나아가고 있고, 사실은 그 영역들이 매출이라든지 성장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 굉장히 큰 대형 병원 하나와 이제 올해 2년차 그 R&D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환자 측 상황에 대한 어떤 객관적 정보, 사실은 원격에서 이제 의사와 소통을 하다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최소한의 생체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을 일정 기간 촬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심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격 진료 시에 환자의 신원을 확실히 인증하고, 그리고 인증된 그 환자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의사와 환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한노인의 뭐 이런 지자체별로 있는 그 경로당에도 키오스크들이 공급이 되면서 노인분들이 키오스크에 이렇게 오시면 뭐 무언가 터치하고 입력하는 것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건강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력들을 또 그분의 개인화된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 회사 제품이나 기술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건강 헬스케어 영역에도 얼굴 인식 기술과 또 영상 인식 AI를 통한 어떤 헬스 정보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들이 아직은 그 매출을 내고 실적을 내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지만 그 훌륭한 결과물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 엔비디아 GPU 장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강화 학습을 하는데 상당한 인건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이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적자 기업들이 많죠. CU박스도 사실은 이제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용 구조를 아직까지는 흑자로 반전을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반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까 하고 있다고 이제 다양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CU박스 지금 주가가 낮은 부분은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과 어쩌면
이 실적을 빨리 개선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숙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회사가 건실해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면 주주에 대한 뭐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해서 가지고 간다든지, 혹은 또 회사에서 유보된 자금들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또 건실하게 또 끌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보유 현금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개선해야 될 적자 기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현실로 펴기에는 좀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도 그러시고 또 제가 이제 투자 업계에 계신 분들을 가끔씩 뵙게 되면 코로나 시기에 AI 기업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상장한 기업들도 그러고 지금 최근에 상장하지 않은 다른 많은 투자를 받은 AI 기업들도 그렇고 실질 매출과 시장 개척이 안 되는 것 같다. 돈 버는 BM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관점들을 좀 객관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CU박스 내부를 좀 들여다봤을 때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U박스는 그나마 현실적인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기존의 어떤 주주님들의 비난처럼 너무 공공의, 또 기자님도 설명하신 어떤 하드웨어나 시스템이 결합된 SI 사업 형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은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뭐 성장성이 있어, 이런 우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해서 B2B에 쓰여질 수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글로벌 국내 대기업에도 이제 1차, 2차 사업들이 계약이 된 내용들이 얼굴 인식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람의 어떤 이상 행위들을 감지를 해서 보완을 하는 솔루션인데, 일회성으로 구축하고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구축 납품 플러스 사용자들의 연간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수익 모델로 계속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 계열사로도 확대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대기업들로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사업들은 입찰을 해서 사업 수주를 하면 매출이 크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거지만, 지금 B2B에 진입했던 이런 신규 사업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확보한 매출이 내년에도 라이센스 매출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장점의 수익성인데, 이런 부분들의 현지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다른 AI 기업들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대기업의 매출이 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원을 인증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전부 이렇게 사스, 신원 인증 건당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인데 반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온프레미스로 일회성 매출을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성이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해외 진출을 통해서 파트너들이 직접 투자해서 저희의 그 신원 인증 엔진을 로컬라이제이션하고 그들이 마케팅하고 영업해서 이제 한 건당 돈을 받는 사업 모델로 사업체를 만들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 단계 좀 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AI 기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상장을 하고 계속적인 적자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영역을 실제 개척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2C의 그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미 있었던 그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서비스 대비해서 저희들의 그 프로필 생성 서비스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내 사진 한 장만 올리면 약 5초 정도 있다가 새로운 여러 프로필 사진들을 한 번에 생성해 주는 데 비해서 기존의 서비스들은 수십 장의 본인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그것을 별도로 학습해서 나오는 퀄리티인데 퀄리티가 저희보다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나라별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해서 이제 진출이 된다라면 이제 B2G에서 B2B로 그리고 B2C 영역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내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사가 체질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주주님들이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히우박스가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